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2022년, 2023년 세법 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별 세무상담은 세무사님에게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아래 자료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게 한 자료에 기초하여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 URL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 내용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부수토지 범위 조정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부수토지 배율의 경우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배가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주상공록으로 구성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밖은 관농자로 구성되죠. 관농자로 구성됩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말입니다. 개정된 내용에서는 말입니다. 도시지역 밖은 종전처럼 부수토지 배율이 10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경우에 있으면요,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구분을 하여서 수도권 밖의 경우의 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처럼 5배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 있으면요, 녹지지역의 경우만 5배로 적용이 되고요.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주상공업지역의 경우에 있으면 3배로 축소되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또 다른 세법 개정에 관하여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가 합리화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단순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주택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걸린 생활시설과 같은 것 말입니다. 복합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경우에서는요, 주택 연면적과 주택 외 부분 연면적을 비교하여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있어서만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개정된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습니다마는 개정된 경우에 있으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전자의 경우처럼 이 경우에 있어서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화, 합리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양도 차익,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시에 있어서의 이러한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부분 과세가 합리화, 단순화가 되었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자, 그 다음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내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습니다. 그 관련 조항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1년간 양도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양도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거에 중과가 되었죠. 이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행, 즉 현재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에 이와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이처럼 추가를 하였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서 말입니다. 1년간 구체적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의 양도분에 한정해서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개정 이유로서는요.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 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때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회라는 것은 날출 돌회로 구성된 것으로서 매물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가 이루어지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적용 시기는 1년간 한시적입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내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다시 계산점을 정하는 거죠.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개정 이유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물 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 시기는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 현행의 경우에 있어는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조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요, 현행의 경우에서는 보유 거주 기간 계산 시에는요, 예, 해당 주택의 취득 전입일부터 기산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단서가 그동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단서가 바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을 따라두고 있습니다. 보유한 경우에서는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재기산하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현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물론 이사나 상속이나 동거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시켜 두긴 하였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부당한 단서 자체를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없어지니까 바로 해당 주택의 취득 전입일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한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는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 뿐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입 요건까지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행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말하는 조정 대상 지역 내라는 것은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인 경우를 나타낸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현행 비과세 요건부터 재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신규주택 취득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를 하도록 현행에서는 규정해 두고 있었습니다만, 이를 종전주택 양도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로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요, 세대원 전입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그 조항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즉, 세 번째 요건으로서는요, 현행에서는 세대원 전원이 이사 및 전입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예외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신규 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물론 최대 2년이 되겠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규정을 해두고 있었습니다만 이를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개정 이유로서는요,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사항 중 마지막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0조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과 관련된 것이고요. 이는 개정은 2022년 12월 31일 이루어졌습니다만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서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 사항에 관하여 정리를 마무리 짓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취득세 관련 2022년 2023년 세법 개정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으로서요, 시가 인정액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는요, 지방세법 제10조 2의 위임을 받은 것인데요. 지방세법 제10조 2는 무상취득의 경우 정려 등과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관련된 것입니다. 과거의 경우 종전의 경우에서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마는 개정된 경우에서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항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제1항입니다. 법 제10조의 2 제1항 여기에 제시해 두었습니다. 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이를 시가인정액이라고 하겠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가인정액이라는 것은요, 바로 평가기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그러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이렇게 연결되겠죠. 감정 이렇게 연결되겠죠. 경매 또는 공매 이렇게 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요, 다음 각호는 당연히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제1항에서는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예, 이러한 취득세에 관련된 법 규정을 알고 계시는 분 같으면 이 내용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전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이미 예상하고 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1호 바로 매매 사례 가액과 관련된 것이죠. 제2호 핵심 사항만 점검하죠. 감정 가액과 관련된 것이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원하신다면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3호는 공매가액에 관하여 적어두었을 것입니다. 공매가액 좀 더 넓혀본다면 경매가액에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자, 제2항 이유는 그냥 읽어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2항은 평가 기간에 관련된 것인데요. 각 호에 관련된 평가 기간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3, 4, 5, 6, 7항까지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취득세 관련 개정 내용 정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 규정은요, 2021년 12월 31일 신설되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 있어는요, 일부 개정이 예고되어 왔지만 국회에서의 처리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들의 만남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